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23일 서울시가 월 50만 원의 구직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대상을 대폭 늘리고 청년들에게 월세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구하기와 비싼 집값에 고생하는 청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관건은 투명성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내놓은 청년 출발 지원 정책의 핵심은 구직과 주거 지원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우선 월 50만 원의 구직 비용을 최대 6개월간 주는 청년 수당을 기존 연 7천 명에서 3년간 10만 명으로 대폭 확대 지원키로 했습니다. 또한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데 내년 5천 명을 시작으로 앞으로 3년간 4만 5천 명이 그 대상입니다.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하고자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우리 사회의 청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재정 지원 정책인데 관건은 투명성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청년 수당은 나중에 구직 활동에 썼다는 증빙이 필요한데 개인 쌈짓돈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 일부 수급자가 노래방이나 영화관 등에서 청년 수당을 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도 일었습니다. 월세 지원의 경우도 청년이 아닌 중장년층,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 수당 관리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 현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좀 이렇게 무작위로 영수증을 이제 받아가지고 실제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정도는 저희가 좀 체크를 하고. 일각에선 청년 실업과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직업 교육이나 실습, 훈련 지원이 아닌 현금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의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기사들은 신분이 협력사 소속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들 처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고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 확인도 못한 채 회사가 정하는 대로 수리비까지 물어야 합니다. 서영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5월 타다 기사 시험을 본 김모 씨는 합격 전부터 자신의 아이폰을 바꾸란 요구를 받았습니다.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안드로이드 폰을 하나 구입을 해서 아이폰에서는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타다 드라이버 앱을 쓸 수 없다며 김 씨 돈으로 새 스마트폰을 사란 것이었습니다. 이 앱은 근태 관리에도 쓰여 김 씨는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마음이 불편했다고 토로합니다. 쉬고 있어도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어떨 때는 정상적으로 제가 운행 중인데도 그 대기 지역에서 이탈했다고 하는 팝업이. 경고가 뜰 때마다 김 씨는 상황을 설명해야 했고 이는 소속사를 거쳐 타다까지 전달됐습니다. 사고가 나면 수리비는 물론 휴차 보상비까지 김 씨 같은 기사들 몫이었습니다. 블랙박스는 타다만 확인할 수 있어 잘못이 없음을 증명할 수 없고 수리 비용과 기간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틀 분 수입 22만 원을 물어낸 사실은 다음 달 월급을 받고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 황당하긴 했지만 계속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따지거나 하기는 힘든 상태여서 그냥 감수를 하고. 이런 일자리도 지난 16일 감차 통보 전화 한 통에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 타다는 위치 추적 기능은 동의를 받아 업무 범위에서만 쓰이며 기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새 차량 손해 면책 제도를 도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구조 전환기 재정정책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경기 하강 국면에 따른 주요국의 대응 방안과 중기 재정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위원장은 수출이 위축되고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매우 기묘하다며 정부의 확장적 개정정책 기조는 내수 진작을 위한 경기 대응 차원뿐만 아니라 혁신 역량 강화와 소득 격차 개선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대외경제 여건과 거시경제적인 상황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려면 더욱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2분기 대비 0.4%에 그쳐 연간 성장률 2% 달성이 쉽지 않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24일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전분기보다 0.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소비는 1.2% 늘었지만 민간 소비가 0.1% 증가에 머물렀고 건설 투자는 5.2%나 감소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4분기 성장률이 1% 가까이 나와야 연간 2%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질 국내 총소득 GDI 증가율은 교역 조건 악화 탓에 GDP 성장률보다 낮은 0.1%에 그쳤습니다. 껌 한 통도 신용카드로 사는 시대다 보니 보험료 납입도 카드 결제가 늘고 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보험사들이 보험료 카드 결제를 계좌이체보다 일부러 더 번거롭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수료 내기 싫은 보험사들의 꼼수란 지적입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2분기 기준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카드 납 비율은 26.6%, 3%에 불과한 생명보험사와 비교하면 9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여전히 신용카드 결제에 보이지 않는 문턱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가입자가 매달 전화를 직접 걸어야만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해놓은 겁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실 거면 번거로우시겠지만 매월 연락을 주셔서 결제를 해주셔야 되세요. 반면 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내면 매달 자동 이체가 돼 귀찮은 절차를 겪지 않아도 됩니다. 한마디로 카드를 덜 받으려는 꼼수입니다. 바쁜데 또 한번 맨날 전화해가지고 매달 기억해서 하는 게 되게 불편할 것 같고 번거로울 것 같아요. 문제는 카드 수수료입니다. 고객이 카드로 보험료를 내면 보험사는 카드사에 2% 초반대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비용은 물기 싫고 법상 카드 결제는 거부할 수 없으니 이런 식으로 계좌 이체 납부를 유도하는 겁니다. 수수료를 두고 신용카드사와 보험사들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감독당국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결국 불편은 애꿎은 소비자들에게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 시공권 수주전이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반포의 한 재건축 단지는 일반 분양분의 통매각 추진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한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한남 3구역 재개발 현장. 좁은 골목길에 다닥다닥 붙은 단독주택들이 5,800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합니다. 7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수주에 나선 건설사들의 홍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최소 7,200만 원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는가 하면 임대주택을 제로로 하겠다는 지키기 어려운 약속도 있습니다.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분양가 보장을 비롯해 이런 약속은 모두 불법입니다. 심지어 이곳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입니다. 기술가 가봐요. 그때는 그냥 뚱뚱한 것만 얘기해주니까 믿으면 맞아. 그 딸이들이 얼마 분양한다 그 얘기했지만 금방도 남아야 하지 않는 거 하겠어요? 서울 반포의 한 재건축 단지는 분양하기로 했던 340여 가구를 통째로 임대사업자에게 넘길 계획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통제나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하겠다는 의도인데 현재 3.3제곱미터당 6천만 원에 입찰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났습니다. 주변보다 1,000만 원 이상 높은 액수로 총 매각 대금은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할 수 없는데 이 재건축 단지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받으면 일반 분양분의 통매각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정부는 불법 행위를 점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지난달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개업이 2013년 8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1000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9월 전국의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은 99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지난달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 폐업은 1059건으로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폐업이 개업보다 많았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최근 중개업소 단속 등으로 주택 거래가 줄면서 중개사무소 업황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 들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사모펀드 판매가 최근 들어 2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8월 말 현재 26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천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8월 한 달 감소폭은 2012년 8월 이후 7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 논란의 중심에 있는 K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사능 농도 분석값 오류로 지난 1월부터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에 방패물 반입이 중단됐습니다. 안전 검증을 위해 민간 합동조사단이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재반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방사능 함유량이 적은 작업복이나 부품 등 중저준위 방패물을 반입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10달 동안 방패물 반입은 중단됐습니다. 반입된 폐기물 방사능 농도 수치 오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경주 방패장 운영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안전성 확인 등 검증을 위해 시료 채취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오류난 드럼들이 처분 농도 제한치 이내인가, 우리 처분장에서 처분할 수 있는 농도 제한치 이내인가를 좀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주시 의회와 민간 합동조사단은 믿을 수 있는 방패물 관리 체계 등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단계를 거치는 검증 과정에서도 이 환경공단에서도 이런 완벽한 시스템이 검증 과정에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번 재조사 결과는 발표까지 최대 45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또 방패물 재반입 시 예비검사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추가 반입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시료 채취 결과뿐만 아니라 주민 설명회 등 남은 절차 진행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연내 방사성 폐기물 재반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정준입니다. 인천 남동공단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조성된 지 30년이 넘어 구조물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7천여 개 업체가 밀집된 인천 남동공단입니다. 1980년대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이곳에 최근 들어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세일전자 화재로 노동자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고 지난 21일에는 마스크팩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7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지역 공장에선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된 공단 노후화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10년간 남동공단에선 784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중 도금업체에서 187건의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들 공장에 온도 차단 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라 설치율은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기계 노후화로 인한 화재가 많은 데다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공장 외벽도 피해를 순식간에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노후 영세업체가 많은 이곳에서 비싼 안전장치 설치를 강제하기도 어려워 피해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안전 확보를 위한 또 시설적인 또 실제적인 지원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진행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이런 방법들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업주나 공장 관계자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한 피해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사회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진수민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초등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 중 하나가 바로 유튜버잖아요. 그만큼 직업의 판도가 달라졌다는 건데 어린 친구들에게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직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성인 남녀 3,5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63%가 유튜버에 도전하고 싶다고 응답했는데요. 물론 연령대가 낮을수록 응답률이 높기는 합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응답률이 70.7%로 가장 높았고 30대는 60.1%가 응답한 반면 40대와 50대 이상은 각각 45.3%와 45.1%의 응답률을 보였던 거죠. 성별로만 봤을 때는 남성의 응답률은 65.2%로 61%가 응답한 여성보다 유튜버에 도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성인 남녀 대다수가 유튜버 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유도 살펴봤습니다. 응답자들이 유튜버를 하고 싶은 이유를 살펴보니 복수 응답으로 48.1%가 관심 있는 컨텐츠가 있어서라고 응답해 1위를 차지했는데요. 2위는 33.1%가 응답한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3위는 25.3%의 비율을 보인 미래가 유망할 것 같아서였고 4위는 22.2%가 응답한 직장인 월급보다 많이 벌 것 같아서였습니다. 5위는 20.4%의 응답률을 보인 말솜씨 등 관련 재능이 있어서였는데요. 이 밖에도 주위에서 많이 도전하는 것 같아서 또 취업보다는 쉬울 것 같아서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 1위와 2위에 오른 답변은 모두 흥미와 관련된 내용이었네요. 그렇다면 유튜버에 도전할 때도 자신의 관심 분야에 도전할 것 같은데 어떤 콘텐츠에 도전을 하고 싶어 했나요? 네, 응답자들이 가장 하고 싶은 분야 1위는 일상이었는데요. 일상으로 31.1%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찍어 영상으로 공유하는 것을 브이로그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브이로그가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끌면서 일상 분야의 유튜버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아진 거죠. 2위는 13.9%가 응답한 게임이었고요. 3위는 10.4%가 응답한 먹방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요리와 음악, 교육과 뷰티 분야들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네, 평범한 일상도 누군가에게는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덕분에 유튜버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아졌고요. 또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이 유튜버의 매력 중 하나인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본업으로 할 생각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도전 후 고민하겠다가 31.8%로 가장 많았는데요. 30%는 부업으로만 하겠다고 응답했고 28.1%는 아예 취미로만 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본업으로만 하겠다는 응답에는 10%에 불과했습니다. 네, 진입 장벽은 낮지만 막상 본업으로 선뜻 뛰어들기엔 어려운 분야라는 거네요. 고액의 유튜버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낮고 또 안정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만약 유튜버로 도전을 했을 때 응답자들이 원하는 수입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네, 바로 이 점이 의외입니다. 응답자들이 기대하는 유튜브 수입을 살펴보니 월 평균 396만 원인 것으로 조사된 거죠. 본업으로 선뜻 뛰어들 생각도 없고 취미, 부업으로만 하는데 원하는 수입은 400만 원 가까이가 됐네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응답자들이 이렇게 높은 수입을 바란 건 아마도 언론에 성공한 유튜버만의 경우만 부각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62.9%의 응답자들은 언론 등을 통해 유튜버들의 수입을 듣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유튜버에 도전하고 싶어 하고 또 고액의 수입을 기대하는 양가적 감정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응답자의 90% 이상이 유튜버 호황 시대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서 유튜버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는 누구나 유튜버에 도전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도전하기 전에 어느 직업에나 명과 암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한 조사에 의하면 주업으로 하는 유튜버의 소득은 최대 5천만 원에서 최소 5만 원까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유튜버에 도전하고 싶다면 대박보다는 소소한 기쁨에서 먼저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진수민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